우리 방금 우리 조덕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덕훈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제 도시계획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도시는 다 우리 조덕훈 교수님께서 다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토요일 날은 쉬셔야 되는데 오늘 이 강의 때문에 일부러 사회 보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요. 2월 9일부터 우리나라의 이 정비 사업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과거와 너무나. 그래서 한번 바뀌는 게 조금 뭐 개정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천지개벽이 할 정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학과에서 이제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자도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무슨 뭐 복부인도 부동산 관련업입니다. 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물론 짧은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월 9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딱 일주일 전, 오늘 2월 3일 날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각종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제도가 바뀔 때는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게 원래 공공기관이 제일 늦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번만큼은요, 1년 전부터 공공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1년 전부터요, 이번 이제 정비 사업에서는요, 각종 금융 지원 혜택이 많아요. 소규모 정비 사업할 때요. 그래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할 때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년부터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그 직원들한테 요 정비사업 개정되는 것을요. 왜냐하면 각종 이제 자금을 쌓아놓고 그 자금을 정비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비사업을 공부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제 바로 2월 9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사항들이고요. 요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걸 넘겨줘야겠다. 자, 이렇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먼저 우리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우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정비 사업의 기본법을 가지고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있어요. 우리 택지개발지구라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신도시 만들 때 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택지개발 사업은 항상 이 공동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짓는 게 택지 개발 사업이에요. 크게 우리나라에서 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우리 정비 사업을 공부할 때는 여기 나오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2월 9일부터는 마이크 나오도 안 나오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마이크 안 나와요. 예. 예. 마이크 나오도 안 나오도. 이거 많은 분들 모시고 이거 학교 시설이 불량하다는 걸 보여드리네 이거. 예. 또 나올도 안 나오도 그런데. 예. 예. 접촉 불량이? 예. 예,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계속 그랬어요. 예. 예. 저쪽에 좀 돌리니까 좀 나오더라. 예. 요쪽을 좀 돌렸더니 좀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2월 9일부터는요, 이 정비 사업을 요 정비법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계가 바뀌었냐 그러면요.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정비 사업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가장 많이 바뀌었을 때가 요 2003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요 정비 사업이 총 5가지 종류였습니다. 여기 도심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여기 낡은 상가를 부시고 쇼핑센터를 짓는 겁니다. 공장 재개발 사업, 낡은 공장을 부시고 이제 도시형 공장이라고 있죠. 빌딩 같은 도시형 공장을 짓는 게 요 공장 재개발 사업이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총 5개 사업이었는데 요 2개 사업이 하나로 더해져 가지고요. 2003년 7월 1일 날부터 정비 사업이 전면 개편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2003년 7월 1일.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 말이죠.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요. 그래서 2003년 7월 1일부터는 요 도심 재개발하고 공장 재개발을 더해서 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하는 데가 영등포 같은 곳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그대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4개로 정리가 됐다가 한번 대규모 개정이 있었어요. 2012년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갑자기 4개 사업에다가 2개를 더했습니다. 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래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지역들이 있죠. 중단됐을 때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2012년도 8월 달에 생기자마자 전국적으로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일반인들은 자신의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로나 상하수도 확대해주고, 공원도 하나씩 지어주고, 그래서 서울에서만 40군데 이상이 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금 마포 같은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거는 2012년도에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정비 사업 하겠다. 소규모. 그래서 10,000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아주 소규모, 한 3,000평 규모로,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8월 달에 만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의 시행되는 것이 없다가 최근에 딱 한 군데가 성공이 됐습니다. 동도연립이라고, 이제 그 강동구에 있는 이 동도연립에서 하나 딱 성공을 했죠, 여기요. 가로중대 사업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9일 날부터는 이제 개정이 생겼죠, 아주.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앞에 주택자를 뺐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과거에도 그냥 우리는 정식 명칭은 주택 재개발인데 주택자를 다 빼고 그냥 재개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택자를 빼고 재개발이라고 불러야지만 옳은 명칭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9일부터 재개발은 오늘 현재로서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가나 공장 새로 짓는 사업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지역 단위로 주택 새로 짓는 요 2개의 사업을 합쳐서 재개발 사업이 돼요. 그럼 이제 누가 여러분들한테 재개발 사업에 투자라는 거야. 2월 9일 날 이후에. 그러면 그게 본인이 하는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 과거에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업 기간이. 자기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금 회수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2월 9일부터 재개발 사업, 그러면 이게 과거에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재개발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역 단위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 사업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죠. 전혀 달라졌습니다. 원리가. 그 다음 여기 이제 재건축 사업은요, 앞에 주택자를 딱 띄고 재건축 사업이 됐어요. 그러면 2월 9일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현재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규모가 커도 주택 재건축이고요, 규모가 작아도 주택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뭐 1000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주택 재건축,
그 다음에 한 20, 30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주택 재건축이라고요. 그런데 2월 9일부터는요.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큰 재건축만 말해요. 이제 규모가 작은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다른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우리 흔히 빈집정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빈집정비법 옮겨갔어요. 그래서 재건축에서 규모가 작은 재건축 이제 더 이상 정비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아요. 예, 빈집정비법 옮겨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달동네를 정비하는 거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자, 뉴타운이나 재개발 중단된 지역 뒷정리를 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불러요. 2월 9일부터. 그럼 2월 9일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 뜻이 들어간다는 거죠. 두 가지 사업이 하나 통합됐어요. 명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사업으로 요 정비법이 정리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정비 사업 하다 보면은요. 몇 월 며칠 날 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느냐. 자, 정비구역 지정이 몇 월 며칠 날 지정됐느냐. 아니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몇 월 며칠 날 받았는가. 아니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몇 월 며칠 날 받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2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새롭게 바뀐 요 법률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개였다가 4개였다가 6개였다가 이제 3개로 줄어들었는데 명칭도 바뀌고 뜻도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2012년도에 만들었지만 거의 시행되질 않았어요. 별다른 메리트가 없었거든요. 메리트가. 그래서 처음에는 하도 안 하니까 2012년 이후에 한 2년 지나도 아무 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 하는 걸 만들었어요. 혹시나 사업을 하신다면은 각종 특혜를 주겠대 서울시에서. 그래서 먼저 설해마을을 갖다가 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시라고. 그래서 부시고 1만 제곱미터 이내로 건물을 갖다가 짓고 당시는 7층 이하로 지으라 그랬어요. 7층 이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안동을 또 시범지구로 지정했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각종 특혜를 다 주겠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하는 곳이 없다가 최근에 딱 한 군데 그 동도연립이라는 것이 연립주택이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제 새로 지었어요. 이것이요. 딱 하나의 그 성공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많이 시행할 것이 거의 확실해요. 이번에 요것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요 빈집 정비법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종 특혜를 무진장 많이 줘요. 특히 각종 자금을 다 지원해 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요. 이자가 한 1.5% 정도 되는 이자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요 뒤를 한번 또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개념. 뭐 다 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또 충격받겠네, 속으로. 예. 자,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뜻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본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뜻에다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 뜻을 더해버렸습니다. 요 뒷부분에요. 그 예전에는 여기 앞부분 얘기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달동네죠. 달동네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를 갖다가 이제 새롭게 정비하는 건데 요 뒷부분이 뭐냐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뒷정리해 주는 사업.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한다. 여기 더 추가됐죠, 뜻에서요.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은 종전의 재개발, 주택 재개발은 주택만 새로 짓잖아요. 이제 재개발은 상가, 공장도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 요 뒤는 종전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나오던 뜻이 추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요. 원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었거든요. 원래는 주택 재건축이었는데 요것이 공동주택으로 뜻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독주택 재건축은 이제 정비법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예, 빈집 정비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재건축만
재건축 사업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아주 복잡한 방식입니다. 일명 우리 자력 방식이라는 거 있죠?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고, 저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설치해 주는 거고요. 수용 방식은요, 이제 수용해서 하는 거죠. 환지 방식은 환지로 공급하는 거. 관리 처분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지는요,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인데,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는 게 이게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혼용할 수도 있고 네 가지 아주 복잡하죠.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우리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환지로 땅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재건축 사업 보시면은요. 자, 우리 작년까지는 재개발 사업으로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2월 9일부터는 재개발 사업으로는 오피스텔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재건축으로만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요. 연면적의 30% 이내로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요 시행자가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자력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요 시장 군수는 전부 5명을 말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또는 LH공사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바로 이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도 역시 또 사업할 수가 있어요. 가장 다양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은 역시 재개발 조합을 만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저수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장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그러면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같은 사람이 20명이 안 될 때는요,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하거나, 또는요 공동 시행도 가능해요. 시장, 군수 등하고 공동 시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이 안 될 때는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은 간단하죠. 재건축 조합 만들거나 또는 시장, 군수 등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제 개정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먼저 체계를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이게 중요하죠. 요거는 우리 사진 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사진. 예. 사진 찍는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고요. 2018년 2월 9일, 그러니까 이번 달 2월 9일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법 제목도 상당히 낯설지 않습니까? 빈집. 나 같으면 이 빈집이라는 말을 뒤에 쓰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네. 법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빈집 그러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소규모 주택 및 빈집 그럴 텐데 앞에다 빈집자를 먼저 썼어요. 예, 그래서 없어 보입니다. 좀 이렇게.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 특례법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다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비 사업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이 빈집 정비 사업인데 여러분들은 이 빈집 정비가 관심이 갑니까? 아니면 소규모 주택 정비가 관심이 갑니까? 이쪽이죠, 그렇죠, 우리는. 예. 우리 뭐 빈집하고 별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빈집도 공부를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면은요,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요, 뭐 재개발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일단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자기 집을 버리고 방 채우고 이사 가는 사람들 많죠. 버려진 집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우범지대화 되죠. 그러면 그런 집들이 모여있는 근처 동네는 집값이 올라야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근데 이제는 그 빈집 정비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근데 빈집들이 이제 새로운 주택으로 쉽게 재건축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 집값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슬럼화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종류가 3개예요. 그러면 원래 오늘 현재 정비법에 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2월 9일부터는 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온 거예요. 예. 여기에 이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 처음 들어봐요. 2월 9일부터 이제 등장하고, 정부의 그 많은 공공기관이 현재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아주 진짜 써놨죠.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그 원래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규모가 큰 뭐 1000세대, 2000세대도 종전에 주택 재건축이었고요. 규모가 몇십 세대도 안 돼도 소규모 재건축이었다고요. 이제는 규모가 작은 재건축은요, 정비법으로 안 해요. 요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합니다. 특례법. 이 특례법은요, 시행령도 없어요. 법만 딱 있어요. 모든 게 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 3개인데, 먼저 요 빈집 정비 사업을 보시면요, 빈집 있죠. 빈집. 이건 사람이 1년 이상 안 살면 빈집으로 봐요. 일단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대상은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1년 이상 살면 안 사는 집. 그래서 사업 규모는 1호 이상만 되면 돼. 한 개만 가지고도 빈집 정비 사업 할 수 있어요. 예, 한 개만 있으면 한 개. 예.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은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요때 많은 자금을 갖다가 아주 싼 이자, 1.5% 정도 되는 이자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싸게. 일단 빈집 정비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빈집을 정비를 해서 말이죠, 부시고 깨끗하게 짓잖아요. 이 비용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짓고 나면은 거기다가 전세를 줘도 자기가 들어간 돈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임대를 하거나 월세로 임대를 하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간 비용만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빈집들이 많은 곳에서요. 그럼 빈집 정비가 끝나고 나면은 그쪽에 새로운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되겠죠. 주택. 그다음에 빈집 했는데 빈집을 갖다가 자기가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갖다가 또 매입해 주겠대. 빈집을. 이걸 갖다 임대주택 쓰겠다는 거, 지자체에서요. 예, 빈집을 갖다가 새로 지은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이제 빈집 가지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방치해 놓은 집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어요. 자율주택. 처음 들어보죠? 2월 9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자율주택. 요거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립은 안 되죠. 단독이나 다세대만 대상으로 해요. 이 두 개. 그래서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사업인데 단독이나 다세주택이고요. 20세대 미만 규모로 해요. 규모가. 근데 만약에 단독주택일 때는 10호 미만, 공동주택일 때는 20세대 미만 규모예요. 그러면 종전에는 우리 20세대 미만 정도 되는 사업은요, 정비법으로 재건축을 하는데요. 시공사가 되려는 건설회사가 거의 없어요. 수익이 안 나오니까. 예. 그리고 사업성도 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사업성이 괜찮아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금을 다 지원해 주겠대요. 1.5% 정도 이자로. 예. 요거. 예,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방법. 2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빈집 정비고,
2명 이상만 모이면은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대출 받아서, 싸게 대출 받아서 부시고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월세 수입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 그래도 힘들다 싶으면은, 요 주택 좀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등이 이것을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여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오는데요. 가로구역,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 우리가 흔히 블럭이라 그러죠, 블럭. 그죠? 바로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도로 확장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한 블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소규모. 요거 다 1만 제곱미터 미만, 3,000평 미만이에요. 1만 미만합니다.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인데요. 요거 자율주택 정비사업과의 차이는요. 요거는 20세대 이상 규모예요. 20세대 이상. 예. 그 다음에 단독주택일 때는 10호 이상일 때.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자율주택 정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요. 예, 가로주택 정비. 미리 말씀드리면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0세대 미만일 때예요. 그러면 200세대 미만일 때 요 소규모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세대 이상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요. 정비법이 적용돼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요것도 말이죠. 다 재건축이었어요. 요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요것은 200세대 미만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요 특례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누가 사업을 시행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예.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등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조합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조합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그 다음에 해당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등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역시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 또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비 사업은 이제 어떻게 다 정리가 됐냐 그러면 먼저 상가를 새로 짓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지역 단위로 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재개발 사업. 예. 그 다음에 종전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더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달동네 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뉴타운이 중단된 지역에 뒷정리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200세대 이상은 정비법이 적용이 돼서 재건축 사업. 200세대 미만으로 올 때는 200세대 미만이라도 빈집일 때는 1개 이상만 되면 빈집 정비. 예.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이나 10호 미만일 때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 또는 10호 이상이고 요 200세대에서 요 왔다 갔다 사이지만 요 요건에 해당될 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비 사업이 예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나만 연구를 하면은 투자도 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정비법하고 여기 특례법까지를 봐야지만 요것까지 이해를 하셔야지만 뭐 투자도 하고 예? 자기가 이제 정비 사업할 때 중개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월 9일부터 이거 시행되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 현재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예. 왜 적극 홍보를 안 할까요, 이거? 2월 9일부터 바뀌는데. 부동산 이제 투기가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 현재 지금 경기를 좀 잡으려고 막 그러는데 괜히 2월 9일부터 틈새 시장이 막 생긴대. 빈집 정비 사업, 이거 빈집도 이제 돈이 되겠는데? 막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주택 정비라든가. 종전에서 빈집이나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은요, 실제로 거의 방치가 됐어요. 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업성이. 이번에 법을 다 개정해서요, 사업성이 나오게끔 만들어줬어요. 제가 봐도, 야, 이거는 큰 수익은 안 나오겠지만 또 작은 수익은 좀 나오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분명히 또 우리 투기 세력들이 또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투기할 만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할 만한데. 예. 할 만한데. 하지 말라는 것이. 예. 하지 말라는 것이. 예. 왜냐면 그 근처 가서 이제 중개업 하실 분들은 중개업 하시고, 예, 하는 거죠. 예. 일거리 생긴다는 거, 일거리가요. 예. 그러면 먼저 여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한 거. 이 특례법에 대한 제정 배경은 요거는 이제 그 국토부가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제정했다 이렇게요. 특례법에 대한 제정 배경. 2월 9일 날 시행이죠. 예. 우리 일주일 전에 공부합니다. 예. 법 제정 배경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앞에 제가 이렇게 비행기라는 그려놨잖아요. 비행기. 예. 요걸 알면은 앞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거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야 돼, 전국이에요. 예. 근데 구도시 및 세태고 빈집이 계속 증가한다. 이 빈집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만 해도 지금요, 한남동 일대는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한남 뉴타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을 더 이상 사람이 쓸 수 없을 정도 낡아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계속 지연이 돼 버렸거든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일단 이사를 갔어요. 버리고 일단. 무범지대화 돼 있죠. 자, 이제 그래서 범죄 발생 우려 또는 도시 미관, 주거 환경 장애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 틀려요. 왜 틀리냐 그러면 빈집에 대한 정의가 건축법에 나오는 빈집 정의하고 정비법에는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통일적인 규정을 만들겠다.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처리가 다 틀립니다. 지자체별로요. 그래서 빈집이 별로 없는 신도시 같은데 만약에 세종시다. 그러면 빈집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는요.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빈집인 인구가 막 줄어드는 시군의 지방의 군 단위 도시들이 있어요. 빈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처리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통일하려고 요 특례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것이 일단 만든 제정 배경이고요. 세 번째, 현행 우리 이 정비 사업은 요 정비법 중심이었는데 이 정비법은 대규모 정비 사업 위주로 돼 있거든요. 대규모. 그래서 뭐 1000명 조합원, 2000명 조합원 그래가지고 한번 모이기도 힘이 들고요. 사업 진행할 때 아무리 빨라도 재건축이 10년 걸려요. 10년.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요,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래, 너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2012년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만들었지만요, 요거 딱 한 군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한 군데만. 동도 열린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예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거.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우리 흔히 빌라라 그러죠? 예, 단독이나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이런 소규모 정비에 대해서는 요 특례법으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최소 3년 내지 4년을 줄여주겠대요. 보통 우리가 재건축할 때 정비구역 지정해서 입주할 때 보통 빠르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재건축은 한 6년, 7년 안에 입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6년, 7년에. 현재 목표가 그렇고, 실제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 지원.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전에 우리 국민주택기금이 있었잖아요.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기금이야. 그걸로 이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해서 특례법을 제정한 겁니다. 특례법. 예. 그래서 정비법에 있었던 것이 이제 2월 9일부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특례법으로 이관됐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냐 그러면요. 각종 건축 규제 다 완화시켜버려요. 그냥 건축 규제. 건축법상 건축 규제 다 완화. 임대주택 건설 등의 특례 규정 이런 것들 정비지원기구 지정하고요. 임대관리 업무도 지원, 기술 지원 정보 제공한다. 이렇게 좀 이따 보면 또 다시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요한 내용들 요 이제 특례법의 주요한 내용들은요. 목적은 너무 멋지기 때문에 뭐 읽거나 말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목적한다. 주거 생활의 질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렇죠? 1조. 자, 이제 지자체장이 빈집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빈집 정비 계획 요것을 이제 수립하게 돼 있어요. 빈집 정비 계획. 예. 각 지자체별로 이제 빈집 정비 계획이 조만간 발표가 될 거예요. 빈집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요.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서 실태 조사할 수 있고요. 국세나 지방세, 수도, 전기요금 등의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다. 요거 보면은 빈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죠? 전기 이거 쓰는가, 수도 쓰는가 이거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이걸 갖다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위반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철거 가능해요. 예. 지금까지는 직권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직권 철거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빈집 정보 시스템. 제목이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정보 시스템은 다 멋진 건데 빈집 정보 시스템을 만듭니다. 빈집 정보 시스템. 예. 그 다음에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 심의, 도시군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심의해서 신속하게 끝내겠다 사업을. 예. 그 다음 요거 8번 제 밑줄을 쳐놨는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종류 3개였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비 사업 역사상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이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후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데 이 기간이 말이 보통 한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우리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예요. 건물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잖아요. 그리고 정비 사업 할 때는 작년까지는 아니야. 2월 8일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라 그러고 2월 9일부터는 계획자를 집어넣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 그래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월 9일부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예요. 그럼 보통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서 한 2년 정도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데 이 기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서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려요, 이거요.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이 뭐냐 그러면 낡은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인데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거. 이게 관리 처분 계획이거든요. 그럼 우리 관리 처분 계획은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누가 또 몇 평짜리 분양을 받고 누구는 분양을 못 받고 계약은 언제 하고 중도금은 몇 번에 나눠내고 잔금은 언제 치르고 낡은 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까지 모든 계획이 다 관리처분 계획인데 그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아예 사업 시행 계획서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한 2년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조합총회 의결 등을 거쳐서
지자체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빈집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심의를 거쳐서 지방건축위원 심의를 거쳐서요 개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가 세 가지 있었잖아요. 이때는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6m 범위 내에서 공지를 확보하라는 이 공지 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이런 거 다 완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가름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주차장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서 부시고 건물을 새로 못 지었어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건물을 좀 높이고 싶은데 부시고 새로 짓는데 아니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그러면 주차장 설치하는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돈 내면은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도시 지역 안에서 짜투리 땅들이 많아요. 짜투리 땅. 그 짜투리 땅이 나대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쓸모없는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 건물을 갖다 땅하고 저 건물 사서 부시고 좀 새로 짓고 싶은데 주차장 설치할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설치하면은 수익이 안 나올 테고 건축업 받기 힘들고 그래서 요거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만 하면은 주차장 설치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 내에서 그 짜투리 땅에 있는 허름한 주택들이 있죠. 나홀로 소규모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홀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전국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이 있죠. 동네 건축업자들 있잖아요. 건설 회사라 그래도 직원 한 두세 명 되는 조그만 동네 건축하는 데 있죠. 거기서 요즘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이거 개정된 거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디서 기동량 한 거예요. 야, 이제는 조그만 땅에다가 낡은 건물 부시고 새로 지을 때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대. 이 말 맞아 틀려요?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까지 맞는데 단 돈은 내야 된다는 말까지는 모르는 거야.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대. 앞으로는 안 해도 된대. 근데 돈을 내야 된다니까, 돈은요.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그 다음 요거 이제 11번 요거 보시면은요.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준공공 임대주택을 전체 면적의 20% 이상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한. 그러면 우리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주거 일종은 상한이 얼마인가요? 상한. 법적인 상한. 200% 상한이죠. 일반 주거 2종은 250%가 상한이고요. 일반 주거 3종은 300%가 상한이죠. 그 상한까지 완화시켜 주겠대요. 상한까지. 원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자, 이제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빈집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임대사업 하겠다고. 임대주택 건설할 때는요, 임대관리 업무 등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임대주택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그래요. 지자체에서요. 현재 계획은 1년에 한 100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 그럽니다. 10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그 가칭 대학을 만들어요. 도시정비대학이라는 것을 가칭, 앞으로 이제 곧 설립한대요. 그래서 여기 입학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노는이 한번 들어가서 거기 전문가 새로운 자격증 하나 이제 만든다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만든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죠.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수료만 하면은 자격증 나와. 국토부에서 만든 자격증이고요. 그다음 우리 그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리츠 회사 있죠. 리츠 회사.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5명 이상 돼야지만 리츠 회사를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라는 그것도 시험 안 봐요. 일정한 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 생긴 자격증이 있어요. 해외 건설 전문 인력. 예, 작년에 국토부에서 만든 국가 자격이에요. 해외 건설 전문 인력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시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사람들 자격증을 갖다가 이제 국토부에 만들겠다. 1년에 1000명 정도 예, 이제 그 수료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 사람 채용하겠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자격 요건이 될지 아직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안 나왔어요.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요. 예. 근데 자격 요건은 제가 듣기로는 아주 쉽다 그럽니다. 웬만한 사람. 쉽게 말해서 금시산자 아니고, 예.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고, 재산에 낭비가 있는 자가 아니고, 미성년자 아니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해줘. 그래서 요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이제 특례법 중에서요. 아까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예. 좀 이따가 제가 사진 찍을 시간 한번 다 드릴 겁니다.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사진 일괄적으로 좀 찍으시고요. 예. 요즘에는 제가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도 하도 많은 사람이 베껴가요. 올려면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하면 다 베껴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걸 다는 강의하는데 저보고 베꼈대.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건데. 예. 와, 근데 얼마나 충격받는지 가짜가 진짜 같은 일이 있어요. 예전에 그 미국에 어떤 일이 있냐면 혹시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한참 인기 있을 때 그 코미디언. 미국에서 무슨 대회가 있었냐면 찰리 채플린을 닮은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었어요. 예. 누가 가장 찰리 채플린과 똑같은가 해가지고. 근데 그 대회에 찰리 채플린이 나갔어요. 몰래 나갔어요. 이 사람 몇 등 했겠습니까? 3등 했어요. 3등 했어. 자기를 닮은 사람을 뽑는 대회에 자기가 나갔는데 자기가 3등 한 거야. 그건 웃깁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사람이 2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 정리해가지고 제 뭐 자료실에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운받아서 복사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써먹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리한 건데, 예, 내가 베낀 게 돼버려가지고 아예 안 올려놓고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드리더라고요. 예.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좀 간단히 좀 보시면 잠시 쉬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요, 요거는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가 발표한 거예요. 예. 뭐라고 발표했냐 그러면, 자, 일단 자율주택 정비 사업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조합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예, 2명만 있어도 되니까.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일정 가구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단독이나 다세주택을 개선할 수 있다. 2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부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3개로 구분하고 있고요. 빈집 특례법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죠.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 정비사업 최소 2명 이상만 있으면 돼요.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하면은요. 그리고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 돼. 둘만 동의하면 사업할 수 있다니까. 옆집하고 나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옆집 나만. 예. 왜 두 분 하시려고요? 예. 단독 다세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서 이거는 아마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부시고 개축하고 싶어. 옆집 사람도 건축법에 따라서 부시고 개축하고 싶어. 각각 건축법에 건축하면요. 각종 지원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옆집 사람하고 야, 우리 둘이 주민 2명 있으면 되니까 주민 협의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면은요. 공사비, 은행에서 돈 빌려면은 이자 높잖아요.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5% 이자로 지원해주고, 만약에 했는데 이게 잘 있잖아요. 뭐 임대가 안 돼. 지어서 임대 좀 하려고 했는데, 월세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좀 사가라 그러면 지자체가 사줘요. 또, 예, 사줘서 지네들이 임대주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야, 나 혼자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건축하고, 옆집 사람도 따로 건축 허가받고 건축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두 명이서 해가지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하겠다 그래요. 야, 멋지잖아? 너 정비사업 해봤어? 나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명 이상이면은요, 각종 정부의 지원. 참고로 이런 말 지금 촬영해서 내가 못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돈이 엄청 쌓여 있어요. 지금 쌓여 있어요. 예, 쌓여 있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도 가서 강의를 했어요. 이걸요. 예, 강의하고, 이럴 때 지원하는 거, 사업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 또 갔어요. 왜? 자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금을 갖다가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실적 안 나오면은, 새로운 그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 공사가 실적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예, 그런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들어놓은 사람은 그래도 뉴스에 보다가 나오면, 아, 저기 바로 그거구나 해서 계속 앞으로 추가되는 정부 정책들을 갖다가 자기가 귀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지원 예산이 조 단위로 있어, 조 단위로. 예,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놓은 것도 괜찮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 좀 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된 얘기 또 계속 나옵니다. 이 뒷부분이. 자,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왜 주목을 받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합 설립할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근데 뭐 2명만 있으면 되니까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체, 2명 이상의 모여서 합의체를 구성해서 자기가 직접 다 참여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원주민, 재정착 다 원주민이야 그냥. 자기 집 새로 짓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노저층 주거지 재생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자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이제 자금을 갖다가 대출 받으실 분들은요, 세종사이버대 그 박종철 교수 제자라 그러시면 아마 잘해줄 거예요. 예. 전 직원들이 저한테 작년하고 올해 2번이나 다 교육을 받았어요.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잘해줄 겁니다. 예산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나온 주택의 일반 분양분을요, 요거 이제 자기네들이 짓고 남는 거 있잖아요. 일반 분양하는 것을 LH 공사나 이런데 미리 매입해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미리 사주는 제도가 있어요. 사업하기 전에 미리. 예. 미리 사준다는 돈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매입해서 미분양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미분양 위험을 줄이는 방안, 요거 현재 곧 발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위해서 저렴한 이제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보죠.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최대 30%까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100% 전부 다 매입이 가능해요. 예, 지어서 전부 다. 예. 요런 것들이 이제 핵심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데,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저금리 융자. 예. 그 다음에 공적 임대주택을 연면적 20% 이상 공급하면 70%까지 확대해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실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어로 HUG인데, 이걸 갖다가 뭐 허그 이렇게 읽지도 하고요. 우리는 한 방에 훅 간다 해서 훅 그래. 훅 그럽니다. 예.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도 개선하고요.
등급을 이제 나눌 때 뭐 BB 플러스, 예? BB 플러스 등급 이상만 대출 보증 받아지면 뭐 CC, 뭐 CCC 플러스 등급에서 하여튼 웬만한 등급이면 다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주택, 도시, 기금, 융자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요.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은요, LH공사가 먼저 선 매입해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지네들이 발표한 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현황. 전국에 67곳밖에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도입했는데 전국에 67곳, 수도권 55, 예, 서울 23곳인데 성공은 한 군데밖에 못했어요. 예, 경기 22, 인천 10곳이고요. 경북 5군데, 대구 2군데, 부산 1군데. 예.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본은 이제 3,000평이죠. 10,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 20가구 이상을 묶어서 저층 아파트, 보통 7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지만요. 15층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만 15층이에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 아니면 7층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니 재건축이다, 일명. 그래서 80% 이상 동의로 조합을 만들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80%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현행과 달리 지자체장의 허가 절차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이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각종 허가 절차를 대폭 다 줄여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강동구에 있는 동도 연립이에요, 이게요. 쓰러져가는 이 연립주택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지은 게 오른쪽이에요. 예. 이게 유일한 성공 사례입니다. 예. 제목이 너무 어려워. 다성 이즈빌. 다성 이즈빌 여기에. 예. 예. 다성 이즈빌. 예. 그래서 이 동도 연립을 가로주택 정비해서 여기 하나의 블럭이 10,000제곱미터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제 특례법이 적용이 되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시행이 돼서 이런 것들이 들어서 가지고 요 주변이 좀 깨끗하게 바뀔 거라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보다는요, 요것이 간접적으로 여기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26일 날 개정이 됐어요. 25일 날은 개정을 안 해요. 노는 날이기 때문에 개정 안 하고 요 다음 날 26일 날 개정합니다. 개정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에 도시 재생 사업에 빈집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공공주택 사업을 갖다가 도시 재생 사업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안에다 이걸 집어넣었기 때문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나오는 자금을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시 재생 사업에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3가지 추가됐다. 공공주택 사업도 추가됐다. 이 공공주택 사업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 보금자리 주택 있죠. 보금자리란 말이 안 좋다 그래서 바꿨어요. 공공주택으로. 예. 그래서 이 공공주택 사업이 바로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요, 우리 그 건축법에 보면 특별 건축구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하고 각종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 의제되는 것으로, 인가 등을 다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는 상가 건물의 임대인하고 임차인,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장 등이요,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다. 이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서울에서는 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없어요. 서울에서는요. 지금 현재 충청도나 부산 같은 데는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에는 없어요. 그래서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다. 이게 뭐냐면 임대료 안 올리겠다. 이 협약을 갖다가 법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아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된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촬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제 찍어도 돼요. 포토 타임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찍지 마시고 예,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예, 찍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계 개발 사업을 갖다 제가 써놓은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써놓은 게 아니라 요 세계 개발 사업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서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정부하고 지자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정비 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택지 개발 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거 지자체하고 정부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지금 택지 개발 촉진법은요 거의 안 바뀌어요. 택지 개발 촉진법은 일반인들은 거의 택지 개발 사업할 일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LH 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LH 공사 직원들은 저한테 이 교육을 다 받았어요. 택지 개발 촉진법 교육을요. 다 가르쳤고, 제가 가르친 대로 저희 하남 미사지구 다 개발됐습니다. 다 개발됐고, 예. 그래서 요 택지 개발 촉진법을 갖다가 시험을 보더라고요. LH 공사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시험 문제 어렵게 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 자체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LH 공사에서는요. 거기서 이걸 갖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비법이 요 세 개 정비 사업 된 거,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복합기능 개발, 민간 시행자 나오고 수용 환지 혼용 방식인데 현재 서울에서는 뭐 도시개발 사업을 거의 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경기 북부 같은 데는 뭐 양주시 같은 데 좀 하고 경기 남부가 주로 많이 합니다. 경기 남부 요즘에 용인시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상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정비사업. 우리가 민간이 개입할 수 있는, 우리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이거니까요. 예. 요것도 한참 또 찍어보세요. 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주택자 띄고 계속 재개발 사업으로 불렀어요. 예, 옛날부터 계속. 그러면 옛날에 부르던 우리 재개발 사업은 옛날에 주택 재개발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2월 9일부터 재개발은요. 주택 재개발 사업에다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합쳐서 이제 재개발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야, 이 재개발 사업 투자가 주택 짓는 거 투자하는 건지, 상가나 공장 짓는 거 투자하는 건지, 이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바뀐 거하고 요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으로 옮겨왔다. 예. 그다음에 요것도 뭐 뻔한 내용인데 요거는 다 법이 있으니까 찍고 싶으시면 빨리 찍으세요. 예. 개념 비교하는 거. 예. 나눠드린 프린트는 이게 없거든요. 예. 예, 다 찍으셨으면은 또 다시 넘기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요것도 한번 찍으시고 시행 방식. 요것도 이제 프린트물에는 제가 안 나눠줬고 법에는 다 있습니다. 예. 방식. 예. 그 다음 요것도 한번 뭐 법에 다 있는 거지만 또 심심하니까 한번 또 찍어보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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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보시고 예. 왜냐하면 각지 찍다 보면은 사람이 졸 시간이 없어요. 예. 예. 설명 듣고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재밌습니까?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예. 다 찍었다고 간주하고 예.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찍으시고요. 예. 법에는 뭐 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합만 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20명이 안 될 때는요,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제 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사고 낼 만한 데가 바로 여기예요. 재개발. 지금까지 계속 재개발 그랬는데,
이제 재개발은 상가나 공장을 지어도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2월 9일부터는요. 예.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하나 또 찍으시고, 재건축. 그러면 이제 정비법이 나오는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법이 아니에요. 예, 특례법으로 빈집 특례법으로 가는 겁니다. 예. 소규모는 빈집 특례법이다. 예. 자, 이렇게 한 번씩 또 복습하면서 또 찍었어요. 예.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프린트물이 다 있어요. 이건 안 찍어도 뭐 괜찮습니다. 예. 저거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이미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2003년 7월 1일 전에는요, 우리가 정비 사업을 3개 법률로 했어요.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요 3개 법률이 아까 5개 정비 사업이 있었거든요. 요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도에 주택법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의 주택법으로. 그 다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요 도시재개발법 배웠거든요. 예, 요 3개 법이 있었는데, 여기서 5개 정비 사업이 있다가 2003년 7월 1일 날 3개 법이 다 폐지가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됐고요. 처음에는요, 2003년 7월 1일 날요, 조문이 88개 조문에 273개 항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얼마 전에 쉬어보니까 117개 조문으로 늘었어요. 423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이 너무 어렵고요. 국문법하고 법학의 문법이 서로 맞질 않아가지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2번이 바로 이제 그 법제처가 발표한 건데요. 분쟁이 생겨요, 계속. 예. 같은 조문인데 해석하는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 분쟁이 발생한 내용들을요, 쉬운 문장으로 다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재개발 조합에서요,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해임총회를 할 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은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과반수 출석 그러는데, 우리가 정비법에서 다른 것들은요, 동의서 있죠. 서면 동의를 다 출석으로 봐요. 그런데 조합장 해임할 때는 서면 동의가 출석으로 본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면으로는 과반수 출석이 되는데 실제 온 사람은 과반수가 안 돼요. 그때 그 조합장이 해임한 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는데, 아예 개정해서 명문으로 이제 2월 9일부터는 명문으로 서류만 내면은, 예, 해임 동의서만 내면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예. 다음에 바꿔놨습니다. 뭐 그런 것들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분쟁 생겼던 것을 다 정리를 해놨고요. 2월 9일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 예, 정비법 2월 9일부터 적용되는 주요한 내용들. 그래서 예전에 혹시나 정비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는 요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나눠진 프린트물이 다 있어요. 요거는. 거기 보시면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통합해서 앞으로 명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겠다.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합해서 재개발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요. 재개발 사업 하겠다.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 있죠. 여기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걸요. 네.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가 됐을 때요,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 이거 아무 때나 가서 열람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계획 변경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요, 변경을 요청할 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해달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제 재개발이 통합됐으니까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 외 일반 건축물, 이때 일반 건축물이 바로 상가나 공장을 말해요. 상가나 공장도 재개발로 지을 수 있다. 자기는 주택 짓는 줄 알고 이제 재개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상가나 공장 짓는 재개발도 이제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를 했어요. 예전에는 명시가 없었지만 이제는 20명 미만일 때, 이때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자체 규약을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시공자하고요, 기업형 임대사업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보통 우리 엔지니어링 회사죠. 이때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예전에 작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요, 경쟁 입찰만 있었거든요. 바꿨어요. 수의 계약도 허용이 됩니다. 수의 계약도요. 왜냐하면 경쟁 입찰한다 그랬더니요, 수익성이 많이 생기지 않는 정비 사업에는요, 입찰에 참여를 아예 안 해. 예.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정비법에서 20세 이상이 성년이고요. 예. 민법은 19세 이상이 성년이야. 민법에서는 성년이지만 정비법에서는 애들 취급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일해서 19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분가 요건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세대 안에 자녀가 같이 있을 때는요, 자녀도 하나, 나도 하나, 안 돼, 이거. 통틀어서 하나밖에 분양이 안 되거든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요. 그래서 이 자녀를 갖다가 성인 자녀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얘도 분양권 하나, 나도 분양권 하나 그러는데 위장으로 분가를 시켜요. 위장. 그래서 위장 분가를 막기 위해 가지고요, 실거주지하고 주민등록상 분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거주도 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분가해야 돼요. 전에는 주민등록으로만 분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 명의로 분양권 한 개, 나 한 개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실거주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하겠다는 거죠. 예. 실거주, 분가.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한다. 이거는 옛날부터 이랬어요. 그런데 법 조문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꼭 조합장이 대의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읽을 때는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 되는 걸 읽는데 다른 사람이 읽으면 다르게 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량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 의결 정족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다. 예, 이렇게요. 예. 작년하고 다 달라지고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우리 20명이 안 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자, 요거 보세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라 그래야 돼. 그런데 법제처에서 담당자가 계획자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빼먹었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추가를 안 쓰고 이러면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징계 사유야 이런 것들 보고하면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거 없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뒤에는 써놨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라고. 그렇죠? 뒤에는 계획서 잘 집어넣어놨습니다.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공주택 건설할 때요, 예,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부 체납 운영 기준을 고시한다. 우리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조합 임원 되실 분들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조합 임원 되실 분들은. 그 다음에 30일 내 의견 제출, 협의,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각종 협의를 거쳐야 될 때요,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귀찮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절차 신속을 위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봐. 그래서 30일 내 의견 제출 안 하면 그냥 협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신속한 사업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겠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거는요. 이거 1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15번은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예.
우리 만약에요, 지금 우리 주택 재건축 있죠. 현재로만 재건축.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소규모 빼놓고 대규모 재건축할 때요. 재건축할 때 우리 단지 내 상가가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할 한 3년 정도 전세주택에 살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은 3년간 장사를 못 하잖아요. 손해를 보거든. 그래서 재건축을 반대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냥 낡은 건물이지만 그냥 장사하겠다, 그대로. 이대로 살겠다. 또는 장사를 계속하면서 리모델링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계속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대로 두는 게 존치야. 이럴 때는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요.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그 상가 소유자들한테 지금까지는 너네들을 빼고 우리가 사업하겠다. 우리만 재건축하겠다. 동의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면 상가 소유자들은요. 본인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또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바꿨어요. 존치 건축물 등 존치나 리모델링 되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상가 소유자, 재건축에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 동의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반대하는 자들한테 너네들 빼고 우리 재건축하겠다. 동의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동의를 받는 게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때요. 예.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요. 이 동의를 안 받으면. 과거에 우리 그 재건축할 때,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들한테요. 동의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는요.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상가 소유자들한테 유리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유리하게. 예를 들면은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출입구가 상가를 지나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그러면 상가 들어가면 굉장히 한번 보면 또 사고 싶잖아. 그렇잖아요? 예.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를 설치한다 그래도 에스컬레이터가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바로 3층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층 올라가서 한 바퀴 빙 돌아가서 또 올라가야 돼. 왜? 상가 순례 한번 하고 다시 위에 올라가고 또 상가 순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다 해야지만 동의해 줬다고요. 그럼 이제는요. 동의 요건이 삭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할 때 상가 소유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 아예. 예, 상가 소유자들이 상가 주차장을 갖다가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상가 주차장 제공 안 하겠다. 출입문은 우리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출입하기 편한 출입문 뚫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이죠. 예. 그 다음 이제 요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는데요. 매도 청구,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요 매도 청구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정비법에다가 준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상 매도 청구 규정을 정비법에 준용시켰는데 이것을 갖다가 준용하지 않아요. 그냥 정비법에서 따로 정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매도 청구하고 이제 2월 9일부터 나오는 매도 청구는요. 요건하고 절차가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습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요 17번도요. 우리가 이제 그 분양 공고를 하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분양받을 사람들 분양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분양 공고는요. 원래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60일 내에 했는데 이제는 120일로 연장됐어요. 전에는 분양 우리가 공고를 갖다가 하고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6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하는 거였는데 120일 내에 분양 공고 이제는요. 기간을 더 2배로 늘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이 돼가지고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세대수가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는요. 다시 재분양 신청을 허용합니다. 재분양. 그래서 재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 늘어난 만큼 분양 신청 한 번 더 받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요거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됐다. 바로 분양 계획이죠, 여기요. 분양하는 거.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되면은요, 이제 기존의 정비구역,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구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건물을 철거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종 또 장사는 장사 못하고,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성당이라든가 절이 있잖아요. 종교시설도 또 역시 예배를 못 보잖아요. 이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손실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요,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고요. 협의 기간 종료 60일 내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래서 너네들 그만 팔고 나가라 조합에다가, 또는 수용 재결을 신청한다. 요 수용 보상금을 결정해달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분양권이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한 주택수 범위 내에서 3주택을 최대로 한다. 물론 3주택을 갖다가 안 주는 경우를 계속 법조문에 만들어 놨어요. 일단 최대는 분양권 3개까지예요. 예. 그 다음 우리 정비사업이 준공이 됐을 때는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정비구역을 바로 해제시킵니다. 준공됐을 때는. 예. 뭐 정비구역을 바로 해제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요, 우리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면요, 각종 개발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이 됐는데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안 하면요, 정비구역 안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를 할 때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다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안 돼.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관리하도록 바꿨고요. 요거 없어졌습니다. 21번이요. 우선 매수 청구 없어졌어요. 이거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우리 정비 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다가요,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수용당한 사람은 정비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파트가 좀 남는 것 같아. 나한테 싸게 파세요. 우선 매수 청구 인정해 줬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수용당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 아파트를 싸게 사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우선 매수 청구 있었는데 2월 9일부터 없어져요. 예, 그래서 수용당한 사람은 완공된 아파트를 나한테 싸게 파세요 하는 우선 매수 청구를 못 합니다, 이거. 예. 예전에 공부하신 분은 이거 배웠을 때 있습니다만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되는 정비 기반 시설에 현황도로, 우리나라 법에서요, 현황도로라는 단어를 갖다가 법 조문에 안 써요. 처음 쓴 거예요, 이거요. 현황도로란 말. 현황도로라는 것을 갖다가 법 조문에 안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도로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예요. 그래서 지목에는 도로 표시가 없어. 근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어.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그러면 현황도로는 법적인 도로가 아니거든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 정비 기반 시설의 한 종류인 도로는 도로 개설 허가를 받은 정식 도로만을 말했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도로로 쓰고 있는 현황도로까지도 정비 기반 시설에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예. 무상양도가 되는, 그래서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가 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현황도로까지도 무상양도 가능해요. 예. 정비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한다. 그래서 우리 행정재산을 빌릴 때는요, 돈을 내야 돼. 이걸 우리가 대부료라 그래요. 행정재산 빌릴 때. 그래서 용도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한다. 그래서 정비 사업할 때 행정재산이 이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재산을 갖다가 너네도 쓰는 거니까 대부료 내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의 지원 기구를 이제 신설했습니다. 근데 이거 별로 뭐 실효성 없어 보여요. 지원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 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이요, 잘 몰라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여러분 혹시 그 법률 구조공단 있잖아요. 예. 심심해서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되는가.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아니 그게 법률 구조공단 아니냐고. 예. 그러면 이건 내가 질문에 대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도 매일 하던 일 외에는 몰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구조가 안 돼. 구조공단인데 구조가 안 돼요. 예. 그래도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정비법이라든가 관련된 조문들 궁금해서 저기 국토부에다 전화를 하면은요. 담당자를 바꿔주겠대요. 담당자 바꿔 난 다음에 또 담당자를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보통 담당자가 한 10번 바뀌어요. 계속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지겨워서 전화 끊기를 바라는데 내가 끝까지 내가 이제 전화를 갖다 안 끊고 지금 전화 받으신 분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다 받아 적어요. 다 적었어. 이젠 더 이상 돌릴 사람이 없는 거야, 전화. 그 부서에서요. 예.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이 내용을 교육받아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민원인들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거를 가리키시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교수야. 그래서 예. 근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화를 막 내. 예. 그러면 왜냐 그러면 어느 법이 만들어져서 좀 오래 지나가지고 거기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면은요 이제 그때는 아는데 누적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관련됩니다. 우리 그 임대주택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임대사업자들이 있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일단 일정한 기간 안에는 무조건 임대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산 사람들은 최장 5년간은 임대사업을 해야 돼. 근데 5년 내에 임대사업을 안 하고 이걸 팔잖아요. 그럼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단서가 있잖아요. 단 예외가 있어요. 처벌 안 받는 예외. 임대사업을 갖다가 의무기간 동안 임대사업 안 하고 그 전에 팔더라도 괜찮은 경우가요. 세입자한테 파는 건 괜찮아. 임대사업 할 때 세입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세입자한테 임대주택 파는 건 괜찮아요. 예.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파는 건 또 괜찮아요. 다른 임대사업자. 그러면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이제 임대 기간이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팔고 싶어요. 근데 누가 사러 왔는데 이 사람 임대사업자가 아니야. 세입자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에 가가지고요. 구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면 되냐 그러면 요 매매 계약서 있죠. 내가 팔고자 하는 것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임대사업자 자격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사람하고 계약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내 거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거를 살 때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와서 사도 되는 건지 이게 법에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거 질의를 했어요. 한 30분 동안 10명 이상한테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담당자, 그 했던 담당자가 법에는 없지만 자기네들이 유권 해석상 그 계약의 목적물이 된 것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러면 유권 해석을 갖다 한 날이 얼마 안 됐어.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 한 사람들은 괜찮아. 그 전에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 전에. 그래서 내가 임대사업자 팔고 싶은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면 일단 계약서 써. 계약 들고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나한테 팔았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네. 그 전에는 유권 해석이 없었잖아요.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유권 해석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방법. 세입자한테 이제 팔면은 5년이 안 되더라도 팔 수 있잖아요. 세입자한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임대주택이 내가 5개가 있는데 5개를 한 사람한테 팔려는 거야. 그럴 때 오늘 이 사람하고 요거 요 주택에 대해서 세입자 계약을 해. 임대인으로 계약하고 내일 팔아. 끝났지. 이제 하나 팔았지. 그 다음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계약을 체결하고 또 팔아. 이거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가능하대. 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한테 누구한테 팔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너는 세입자가 돼야 돼. 세입자 계약서 쓰고 그 사람한테 하나 팔고 다음날 또 하나 팔고 또 팔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금지하는 균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갖고 이제 구체적인 것들 물어보게 되면은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막. 예.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또 하면은, 저한테도 얘기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한다 그러는데, 요 새롭게 신설된 기관에는요, 이런 기구에는, 아주 경험이 많은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신참들이 와요, 되게 신참. 신입생들이 온다고요. 그래서 물어도 거의 대답을 안 해줄 테니까 별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4번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해가지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요. 조정이 성립이 되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의 법적 효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집행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비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정비 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빨리 안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정비 기금 사용 목적에 증축형 리모델링 있죠. 그렇죠? 주택법에 나오는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안전 진단에다가 요 사업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 추가했습니다. 예. 자, 요거 아까 사진 안 찍으신 분 또 사진 찍는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또 찍으세요. 예. 사진 찍는 시간. 예. 한 번씩 찍는 거죠, 그냥요. 예. 그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빈집 정비하고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사업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옆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면은 앞으로 이제 2월 9일 날부터 시행인데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들이 계속 나와요. 그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건축 허가 받아서 지을 때는 지원 없잖아요. 건축법상. 그렇죠? 요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 잘 보고, 예,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예.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것들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예, 따로 뭐 사진 찍으실 필요가 없고요. 다 있습니다. 예. 이거는 프린트물이 없죠. 예. 이거 사진 찍을 필요도 없겠다. 그렇죠? 예. 동도열, 유일한 성공 사례. 예. 요것도 다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요거요. 예.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그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예.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공개. 제가 이거는 공개를 안 하거든, 거의. 예.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공개 안 하는데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질문 한 2개만 받고,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든지, 손이 들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예.